자, 여러분, 오늘 트랜지스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제가 이제 의료기기 개발하는 그, 의용전자공학 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저자로 참여했던 책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게 과목 자체가, 전체를 다 다루다 보니까, 그, 전기전자랑 하여튼 디지털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회로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 과목 자체가 좀 기초 편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증폭기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또 사회를 진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폭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따로 20문제 정도를 추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다시 또 동영상 하나를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라도 더 알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과목 자체가 여러 과에서 와서 듣다 보니까 처음 전기전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자, 하여튼 자, 그래서 1장에서 요거는 이제 저번에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원리와 이해는 충분히 제가 기초는 닦아드렸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주요 기능이 이제 정류 특성,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가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칭. 그래서 0.7V를 기준으로 해서, 0.7V 안에는 스위치로서 오프가 되고, 0.7V 이상이 되면 온이 된다, 스위치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위칭 특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증폭 특성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이스 전압을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 수문, 베이스랑 에미터 사이에 0.7V 이상을 걸어주면 기본적으로 수문이 열려서 콜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대량의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서 했고,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력 신호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으면 이 밑에는 DC 레벨이잖아. 그죠? 직류 레벨이 되고 DC 직류 레벨이 되고 이 위는 교류 AC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조그만의 요만큼의 이 교류 신호가 스피커로 나오고 증폭이 그러니까 증폭이 되는 건 얘거든. 직류까지 증폭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증폭이 되니까 이제 신호가 안 나오게 되겠죠. 요것만 우리가 증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신호 증폭기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3장에.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0.7V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고, 이 바이오스를 어떻게 걸어주냐에 따라서 이 직류 동작점이 결정돼. 이 동작점을 우리가 Q점이라고 그래. Q점. Q점. 그래서 이 Q점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점을 맞춰줘야 얘가 자기 신호 레벨에서 요렇게 소신호인 이 교류가 이렇게 이게 이제 말이 교류지 신호잖아. 뭐 아나운서의 목소리든 CD 플레이어를 돌릴 때 음악 소리든 간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스피커라든가 컴퓨터에 달려있는 스피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출력이 될 때 이게 출력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이오스를 잘 잡아줘야만 얘가 자기 신호 레벨을 잘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바이오스가 전압 분배 바이오스, 콜렉터 귀환 바이오스, 베이스 바이오스, 이미터 바이오스 이렇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동작점이 떠. 그래서 요걸 또 같이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신호가 증폭이 되기 위해서 소신호 증폭기로 커먼 베이스, 커먼 에미터, 커먼 콜렉터. 그래서 이 세 개를 공부합니다. 커먼 에미터,
커먼 콜렉터, 커먼 베이스 요 세 개를 공부하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증폭기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DC 동작점 우리가 이제 Q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전에 그 Q라고도 썼잖아. 아, 잠깐만. 어디서 나왔지, 이게? 하여튼 그 전에 그 저기 뭐야. 그렇지. 우리 전에 요런 거 그림 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EN3904인데 Q1 이렇게 쓰잖아. 이게 뭐 트랜지스터의 동작 Q점 뭐 그런 기호라고 생각해도 편해요. 예. 자, 지웁니다. 전에 공부한, 자, 그 다음에 그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이제 전력 증폭기죠. 그래서 대전력 증폭기야. 그래서 A급, B급, AB급, C급 이렇게 공부한다고 그랬고, 얘는 그 소신호 증폭을 하는 개념이고 바이어스를 걸어서 소신호 증폭하는 거고, 똑같이 이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방송 같은 데서 전력 송출할 때, 또 스피커에서 내보낼 때, 이때는 이제 전력 증폭기라고 그러고, 이건 대신호 증폭기라고 그래. 그 이 소신호가 커져서 나가기 때문에 전력 증폭기, 대전력 증폭기, 대신호 증폭기. 하여튼 큰 신호를 출력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럼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그 바이어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전압 분배,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 바이어스다. 저는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스와 DC 동작점이 대체 뭐냐? 이 DC 동작점이 바로 Q점인데, 자, Q점.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이 바이어스 회로에는 이미터, 베이스, 전압 분배, 콜렉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바이어스와 이 DC 동작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베이스와 이미터 간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0.7V 이상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얘는 이제 NPN 트랜지스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기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여기 그래서 이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서는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같이 걸렸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런 걸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그랬어. 그렇죠? 순방향 바이어스. 이제 좀 이해가 가나?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는 말이 있잖아. 순방향 전압이지만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됐어? 이쪽은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죠. 그죠? 역방향 바이어스. 왜냐면 얘가 다이오드 방향이 이쪽이잖아. 알겠죠? 다이오드 방향이 이쪽이니까 플러스를 걸었어.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플러스 표시되어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 방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다이오드 방향에서는 얘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다. 그러니까 역방향 걸어줬다. 이 뜻이야, 지금. 그래서 역방향 바이오스라고.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m 쪽으로 이렇게 콜렉터에서 2m가 되고, 흐르고, 콜렉터에서 2m로 전류가 흐르고, 베이스에서 흐르고, 그래서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흐르잖아. 알겠죠? 그래서 2m에서 다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I는 IB 플러스 IC잖아. IE는 IB 플러스 IC.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에 이 다이오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죠. 결국에는 전기 흐름의 방향이니까 이거를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기본적으로 걸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다 바이어스라고 그러고, 저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이오드가 주소면 0.7V 이상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0.7V를 걸더라도 순방향으로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인가되는 전압이면 역방향으로 걸어줘야 된다. 이걸 말한 거야. 그래서 바이어스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 전압을 의미한다. 기본 세팅이다. 알았죠? 반도체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 세팅을 우리는 바이어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바이오스 이렇게 적을까? 네. 바이오스는 그 반도체 그 소자가 저기 소자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게 바이오스야. 알겠죠? 반도체 소자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 세팅. 이걸 바이오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규소 다이오드는 실리콘 트랜지스터는 그러니까 0.7V 미만의 작은 신호를 증폭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베이스 에미터 이 자체가 0.7V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0.7V 이상이 되지 않으면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0.7V 이상이 되면 전류도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더라도 그 0.7V 이하의 신호는 어떤 그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전에 스위치가 오프됐다 이랬고, 차라리 여기서 설명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스위치가 오프됐다. 그죠? 이렇게 설명했고,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 쪽에 전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콜렉터도 출력이 안 되지, 증폭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스위치 입장에서는 개방이 된 거고, 차단됐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차단. 그래서 차단이고, 얘를 우리가 영어로는 컷오프라고 그래. 컷오프. 이제, 차단됐다 이 말이야. 컷오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개념을 알고 가야 돼, 지금. 그래야 이제 쭉 진행하면서 이해가 가십니다. 자, 그래서 0.7V 이상의 전압을 이제 걸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기법이 바로 이제 바이오스라고 한다. 그래서 반도체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 전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책이 이게 전원회로가 아니라 저 증폭기인데 이게 책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붙였더니 이게 넘어갔나 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이오스를 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그 전압, 전류, 온도, 또 제조상의 편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즉 외부의 그 외란에 의해서 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을, 이 바이오스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전압 분배 방식과 컬렉터 귀환 방식, 그 다음에 베이스 바이오스, 이미터 바이오스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예요. 바이오스를. 왜냐면 주변에서 온도만 바뀌어도 트랜지스터가 증폭률이 달라진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동작점이 틀려지니까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증폭률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이 바이오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형변의 트랜지스터, 즉 아까 봤던 뭐 EN3004 뭐 이런 거, NPN 트랜지스터 중에 이런 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런 같은 형변인데도 트랜지스터에 따라서 이게 증폭률도 다르고, 또 이제 작동 환경 변화라든가 또 부품을 망가졌을 때 그 부품만 고쳐도 같은 형변인데도 기준치 내에서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치 내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바이오스야. 바로 해당 트랜지스터 소자의 기본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이 바이오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컬렉터 바이오스다. 왜냐면 컬렉터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이 역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바이오스라고 해. 그렇지만, 이런 거보다도 이제 일단 요 세 개, 그죠? 그래서 전압 분배 바이오스,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 베이스 바이오스, 이미터 바이오스, 요거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변에 트랜지스터가 사용되는데 이 조건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증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스를 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도나 전원 전압이 변동을 일으키더라 이런 환경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바이오스를 걸어줘야 되잖아. 그죠? 요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증폭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자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 전압을 걸어주잖아. 그죠? 이게 바이오스 전압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때 이 수문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죠. 그래서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여기 0.7V를 인가해 줘야 돼. 알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이제 또 바이오스 전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순방향으로 걸어주니까 또 순방향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콜렉터랑 이미터는 역방향으로 걸어주니까 역방향 바이오스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는 순방향이고, 이쪽, 그러니까 베이스랑 이미터는 순방향이고, 콜렉터랑 이미터는 역방향으로 걸어줘야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수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베이스랑 이미터의 전압이 수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지금 요 상태는 아무것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콜렉터도 증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전류가 아래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0V를 걸었으면 콜렉터 쪽도 0V가 된다고 그랬고, 이게 바로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지.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고, 그래서 차단 개방 모델이라고 그러고, 얘는 이제 전압이 걸렸잖아. VBB라는 순방향 바이오스의 전압이 걸렸고, 얘가 0.7V 이상이 될 테니까 콜렉터도 증폭이 되니까 순방향 역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 흐르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전류 흐르고 요렇게 전류 흐를 거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다 설명했어. 그 다음에 바이오스는 결국 뭐야? 이렇게 바이오스를 걸어줌으로써 트랜지스터가 선형 증폭기로 동작하기 위해서 DC 동작점 Q를 설정하는 걸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선형 증폭이라는 것은 증폭률이 언제나 선형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뭐 1mA를 넣었다. 그럼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증폭률이면 증폭률이 언제나 선형적으로 나와야지, 선형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걸 증폭기로 어떻게 쓰냐고. 알겠죠? 그래서 Q점을 DC 동작점 Q점을 설정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차피 얘는 뒤에 가서 또 나와. 아셨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선형 영역에서만 증폭기를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럼 컬렉터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출력축이니까, 베이스단에서 들어온 전류가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곡선 아니야. 그렇게 봤을 때,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콜렉터와 에미터의 전압이 이거고, 콜렉터와 에미터의 전압이고, 이제 IC는 콜렉터 측에 흐르는 전류거든. 그래서 요걸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포화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형 영역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작을 안 하니까 차단 영역이야. 차단 영역 이렇게 부르거든. 자, 그러면 이걸 직류부하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Q점을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Q점이 여기서 동작해. 그럼 이걸 Q1이라고 보고, 얘를 Q2라고 보자. 여기는 이 점은 Q2. 그리고 얘는 Q3다. 동작점을 Q라고 했죠. Q.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갈 테니까 한번 이렇게도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형이 이렇게 돼 있다.
조금 더 크게 그릴 걸.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응? 그러면 이 교류 신호만 보자 이거야. 직류 위에 교류가 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Q 아니라고 하고요. 여기를 Q2라고 그러고, 여기를 Q3라고 하자. 여기 좀, 예, 이렇게 Q3. 자, 이제,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입력인데, 이 DC 동작점을 잘못 잡아주면 어떻게 되지? 증폭을 했을 때 여기, 얘가 출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는 Q2를 정확히 정중앙을 잡았다. 그러면 얘는 출력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음악 소리가 잘 들리겠죠? 이거는 음악이 다 깨져서 나오지. Q3, 이 Q점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 여기를? 이쪽 아래를 잡으면 또 이번에는 출력이 요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신호가 다 안 나오니까 또 그러면 음악 소리가 다 안 나오겠죠.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게 안 들리겠죠. 막 이상하게 들리겠죠. 깨져서. 그러면 Q2를 잡으면 파형은 다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Q점의 이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 Q점을 잡기 위해서는 DC 레벨, 여기서 걸어주는 DC 레벨이 대단히 또 중요하죠. DC 레벨을 어떻게 잡아주냐. 여기는 DC 레벨을 또 어떻게 잡아주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컬렉터 특성 곡선은, 그러니까 여기가 IC지만 어때? IC 입장에서는 좌표로 생각하면 여기가 뭐야? X축 XY라고 보면 X는 0이죠. 응? 0. VC는 안 나오니까 0이죠. 그러면 Y는 I는 R분의 V잖아. R분의 V니까 어떻게 나와? I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RC분의 VCC지. 그래서 RC분의 VCC가 IC 전압이야. 그래서 IC, 여기 IC에 흐르는 전류. 이 IC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C분의 VCC가 된다는 얘기죠. I는 R분의 V니까 RC분의 VCC가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가 포화 영역이야. 스위치로 봤을 때는 포화 영역이야. 바로 요게. 그래서 포화 영역을 영어로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래. 포화를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포화를. 그리고 회로가 이렇게 단락된 걸 말하죠. 포화 단락. 알았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VC 요 전압, 이 점을 우리는 차단 영역이라고 그래. 차단 영역. 그리고 영어로는 컷오프라고 그러지. 차단. 그럼 차단이 됐다는 것은 스위치로는 개방된 거지.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동작을 못하고, 얘는 동작을 하긴 하지만 포화됐으니까 결국 출력 신호는 이런 식으로 다 꺾여서 나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삐 소리밖에 안 나는 거지. 교류 신호가 하나도 없고, 왜냐면 교류 신호가 이 위로 가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에도 안 나와, 이건. 오실로스코프에도 안 나오고, 그냥 삑 소리만 나는 거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왜냐면 이 동작점을 잘못 잡았으니까. 그럼 동작점을 이쪽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신호가 다 나오겠죠. 이해가죠, 정말? 그럼 동작점을 너무 내리면 DC 레벨에 파묻히면 또 신호가 안 나오겠죠. 알겠죠? 그럼 이 경우는 스위치가 완전히 오프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방된 거지. 그래서 컷오프, 차단됐다는 얘기야. 차단. 그럼 트랜지스터가 전혀 동작을 안 할 것이고, 여기는 포화가 됐다. 세츄레이션 된 상태야. 전류가. 자, 이해 가셨죠? 자, 요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설명은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방에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이해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Q점의 의미가 교류 소신호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직류 레벨인데 이 교류로 나오는 요 신호가 우리가 듣는 음악 소리잖아.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 트랜지스터 안 쓰는 거 거의 없어. 뭐
애들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저 뭐야 뭐 저기 전축 오디오 뭐 하여튼 트랜지스터는 다 쓰인다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Q점은 동작점을 의미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 동작점이 Q점이라고. 그러면 교류 소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교류 소신호에서, 어, 자, 그러면 교류 소신호 증폭기에서 바이오스, 이게 그 직류 바이오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신호를 그 증폭해야 되고, 밑에는 DC 레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이 이 플러스 부분, 여기 양의 부분만 증폭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전압, 이 VS가 이제 소스 전압이야.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막 기호도, 회로에 표시도 안 되는데 소스 전압이라고 나오면, 그, 그 교류 입력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신호. 요 전압. 알았죠? 그래서 교류 전압 VS의 교류 전압의 적절한 이제 직류 전압. 직류전압, 요게 VBB야. 알았죠? 그래서 요 그림을 쫙 보면 이해가 가죠? 밑에는 이제 VBB, 요게 VBB지. 요만큼이 VBB고, 이 위에 교류 신호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중간을 그으면, 이 B급은 다 직류 영역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밑에 직류가 깔려 있고, 위에 교류가 이렇게 떠서 가니까 얘를 증폭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저기, 그, 교류 전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스 전압, 입력 전압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교류 입력.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면 목소리지. 직류 레벨 밑에, 직류 레벨이 밑에 있고, 위에 교류 신호가 이렇게 떠간다고. 그럼 BQ라고 썼잖아, BQ. BQ가 뭐예요? 베이스 쪽의 동작점. 베이스 쪽의 동작점을 그럼 이렇게 그리면 베이스 쪽의 동작점을 이쪽을 잘 Q점을 잡아줘야 출력 측의 동작점도 신호가 제대로 나올 것이다. 증폭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출력은 콜렉터잖아. 그러니까 ICQ는 뭐야? 콜렉터 측의 동작점. 알겠죠? 그래서 IBQ는 베이스 쪽의 동작점을 잘 잡아서 증폭해야, 즉 바이오스를 잘 잡아줘야 되죠. 이 직류 레벨이 더 아래면 하나도 못 잡잖아. 직류 레벨이 너무 높으면 신호가 하나도 안 나오고 또, 그죠? 자, 이게 그러니까 ICQ는 그 콜렉터 쪽의 동작점이다. 이런 뜻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자, 조금 그림이 작아서 미안한데 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저기 보세요. 그러면 직류 레벨 위에 교류 신호가 떠서 들어온다. 그래서 VBB는 직류니까 다 대문자잖아. VS는 소스 교류 전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폭해야 되는 소신호죠. 응?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IB 전류는 직류 IBQ, 즉 직류의 베이스 전류, 베이스 쪽에 그 DC 동작점인 Q 더하기 그 위에 떠 있는 요 IBQ는 직류 동작점이고, 얘가 위로 가냐, 얘가 이 BQ가 위로 가냐, 이게 아래로 가냐에 따라서 이 신호가 이렇게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포화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DC 동작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직류 레벨 위에 교류가 나오기 때문에 IBQ는 직류 베이스의 직류 전류 동작점이고, IB는 요 신호 자체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IB는 이제 교류 전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IB를 결정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콜렉터 전류잖아. 콜렉터 측 전류인데, 콜렉터 측의 전류도 결국에는
직류 동작점하고, 그지? 여기가 이제, 저기,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그, 자, ICQ가 이거지? 그 다음에 IC는 요 신호죠? 이 신호의 그 교류 전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VBB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순방향 바이어스로 베이스랑 에미터에 걸어줄 때는 직류니까 VBB 다 대문자고, VCC는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어주는 직류 전압이니까 다 대문자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교류라고 그랬죠. 그러면 IB가 들어왔으니까 직류 전류 증폭률, 직류 전류 증폭률 베타 곱하기 해당 신호, 요거를 곱해주면 증폭 개념이지. 이거에 대한 출력은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2m 쪽으로 가는 것 뿐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우리 입장에서는 콜렉터가 출력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콜렉터 단에, 그러니까 입력이 베이스 단에서 넣는데 콜렉터 단에서는 이렇게 증폭이 돼서 이상 없이 전부 다 나왔죠. 360도가 다 나왔죠. 파형이 360도로 파형이 다 나왔어. 자, 이해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 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0V고 요렇게 됐는데 IBQ가 위에가 있지. 지금 문제가, 그죠? 이 위에가 있으니까 얘도 위로 가니까 밑에는 안 나오지, 신호가.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의 전류 성분은 증폭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 Q점이 알맞게 선정되면, 그러면 이제 Q점이 IBQ가 지금 정확하게 360도가 다 나오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럼 얘를 콜렉터 측에서 증폭을 해서 보면 다 나오죠. 그죠? 근데 Q점을 이번에는 너무 올렸어. Q점을 너무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 위에는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이쪽은 다 포화가 되니까 하나도 안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류 신호랑 그 직류 바이어스를 걸어서 이 교류 신호가 바로 우리가 증폭하고자 하는 이 소신호가 되는 거죠. 이 Q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왜곡이 생기지 않고 신호가 잘 나오니까 양질의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또 TV를 잘 시청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 없이는 왜곡 없는 소신호 증폭은 불가능해. 자, 됐죠? 다 설명했어. 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뭐 2m 안정화 바이오스 이제 얘를 조금 이거 때문에 이제 얘를 여기다가 좀 넣어봤어 한번. 자, 그러면 이 2m 쪽을 바이오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2m 단자의 저항, 2m 저항이니까 R이가 되죠. 이 R이를 이렇게 달아줘. 그러면 VCC에서 전압이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IBQ 전류가 여기 흘릴 거고, 그죠? 그러면 콜렉터 측에 이제 출력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자, 이런 걸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인가된 전압에 대해서 R 안에 걸린 전압이 있고, RE가 있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그냥 이렇게 걸린 전압. RE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압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RE가 전압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고정 바이어스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의 전원으로 두 개의 전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바이오스 회로야. 알겠죠? 하나의 전원만 인가해도 된다. 이런 거고. 전압 분배 바이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R1에 걸린 전압과 R2에 걸린 전압이 있는데 무조건 여기가 10V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10V면 여기에 뭐 5V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항상 일정한 전압만 걸리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일정한 동작만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압을 분배했지.
10V를 넣어서 5V, 5V 이렇게 전압을 분배했다. 그래서 전압 분배 바이오스라고 그래. 이런 거는 이제 그냥 2m에만 전압이 걸리니까 항상 그냥 고정된 바이오스를 걸어준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실제 특성.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사실 아까도 요렇게 DC 동작점 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콜렉터 특성 곡선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자, IB1 즉 뭐야? 그 베이스 쪽에 전류가 들어가면 증폭률 곱하기 이게 100배면 100배 곱하기 IB1이 되죠. 그러니까 콜렉터 측이 되지. 그러니까 알았죠? 이게 입력 측에 베이스 전류가 들어오면 콜렉터 측에서는 증폭률만 직류 전류 증폭률만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IB2를 넣었을 때 IB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아이디얼한 곡선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너무 가까이 그렸는데 차라리 여기를 0.7V라고 생각해도 편할 것 같아. 알았죠? 여기를 0.7V라고 생각해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성 영역은 이렇게 되지만 트랜지스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증폭률만큼 정확하게 이 곡선이 나오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선형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10 10 마이크로 암페어를 넣었는데 콜렉터 측에서 그러니까 10 미리 암페어라고 하면 10 미리 암페어를 넣었는데 콜렉터 측에서 이렇게 나왔다거나 20을 넣었는데 여기서 나왔다거나 30을 넣었는데 이렇게 약간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DC 여기서 그렇게 요렇게 해서 DC 동작 영역 Q점을 어디다 놓을 거냐 그걸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IC랑 Y축은 IC 즉 콜렉터 쪽의 전류 축이고 X축은 베이스랑 저 콜렉터랑 이미터 간의 요 전압 요거잖아. 알겠죠? 요렇게 되니까 이쪽이 포화 영역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포화 영역 여기는 이제 차단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렇게 밑에 부분은 다 차단 영역이 되고 저기 뭐야 그 저 이쪽은 이제 세츄레이션 그래서 포화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제 포화 영역 이건 하여튼 콜렉터 측이라서 이렇게 증폭이 돼서 나온 거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비선형적인 특성을 약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그냥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0.7V 베이스랑 이미터에서 0.7V 이상에서 전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비선형적인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도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외부의 트랜지스터에다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주변 환경에 의거해서 이렇게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게 트랜지스터라고 그랬죠. 다리 3개고 그리고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고주파 외부에서 전파가 이쪽으로 안 타고 들어와.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이런 것도 있어. 좀 비싸긴 한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캔 타입도 있고 다 이렇게 금속을 캔 타입이라고 또 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 분배 바이오스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전압 분배 바이오스를 쓰는 이유는 단일 전압으로 2m 쪽에 흐르는 전류가
저기 직류 전류 증폭률과 무관하게 좋은 안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을 합니다. 얘를. 그래서 이 바이오스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해. 그래서 그 이쪽에서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이제 그 역방향 바이어스가 이렇게 걸리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서 전압이 분배되죠? 그러면 항상 언제나 해당 전압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바이어스가 형성되지. 베이스와 이미터 간에. 알겠죠?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밑에까지 그리면 안 되고, 베이스랑 이미터 간에 이렇게 그려야죠. 항상 안정적인 전압이 걸릴 것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한 가지만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런 파형이 들어오면 얘는 뭐야? NPN 트랜지스터지? 그러면 이게 다이오드 방향이 이렇게 됐는데, 이쪽에도 다이오드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간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두 개 붙여서 역방향 전압을 걸다 보니까, 하여튼 그 NPN 트랜지스터에서는 이 파형이 180도로 반전된다.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이런 특성을 모르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증폭기 개발할 거야.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증폭기만 쓰면 되거든. 이렇게 회로 연결해서. 자, 그래서 그 저기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NPN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콜렉터 단자에서 반전돼서 나온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 신호가 180도 반전돼서 나와.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콘덴서는 입력 쪽에 있으니까 입력 콘덴서라고는 하지만 입력 콘덴서지만 기본적으로 교류 신호지. 교류 신호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콘덴서가 있어야 되거든. 이쪽도 교류 신호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반전 거꾸로 그려야지.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 이런 콘덴서를 우리가 커플링 콘덴서라고 그래. 커플링 콘덴서. 연결하다는, 교류 신호를 연결해준다. 다음 단자로 연결해준다는 개념에서, 이러한 콘덴서를 우리가 그, 커플링 콘덴서라고 그래. 아셨죠?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또 보면 금방 또 이해가 가죠? 자, 그, IC 컬렉터 측의 전류랑 이쪽이 그 컬렉터랑 이미터 간의 전압이죠. 그럼 이 Q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Q점 여기 있으면 지금 다 신호 안 나오고, 여기 있어도 신호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세츄레이션, 여기가 포화 영역점이고,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RC분의 VCC가 되죠. RC분의 VCC가 되고, 여기는 차단점이지. 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스위치가 꺼지고 전혀 트랜지스터는 동작을 그 자, 차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 참, 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돼. 전력 증폭기는, 잠깐,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럼 ICQ는 뭐야? 컬렉터 쪽에 그 Q점이죠. 그래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ICQ인데 얘가 이렇게 출력이 됐다면은 이게 그 Q점이 컬렉터 전류의 동작점이지. ICBQ는 뭐야? 컬렉터랑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동작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컬렉터와 이미터의 동작점이지. 그러니까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의 동작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전압을 걸어주다 보니까 얘가 항상 파형이 이렇게 잘 나온다.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차단이 안 생기고, 뭐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그죠? 요렇게 다 나온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걸 전압 분배 바이오스라고 해.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초가 또 닦였으니까 좀 빨리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냥 여러분, 요거는 뒤에 이제 교류 해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력 쪽에서 바라본 저항, 입력 쪽에서 여기 입력 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증폭률 곱하기 R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증폭률 곱하기 2m 쪽의 저항하고 근사를 시키면 이런 공식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차피 요거는 교류 해석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직류 해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베이스 쪽에 걸린 전압 어떻게 되죠? 좀만 줄여서 아주 그냥 어렵지 않죠? 왜냐면 이 베이스 쪽에 여기 걸린 전압 VB 전압은 어떻게 결정돼? R1 더하기 R2분의 R2죠. 알겠죠? R1 더하기 R2분의 VCC가 되죠. 여기 인가된 전압 VCC 알았죠? 자, VCC 요거 아셨죠? 자, 여러분 이거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VB는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 전류랬다. 여기 걸린 전압 VB는 그죠? 여기 걸린 전압 VB는 결국 요거잖아. 요거 알겠죠? 여기 걸린 전압 VB는 R1 더하기 R2분의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CC. 자, 됐습니다. 그러면 콜렉터 측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IC는 어떻게 돼요? 콜렉터 측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인 거 알죠? 그래서 IC는 RC분의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RE분의 VB 빼기 VB가 돼. 그래서 VB는 요거고 VB는 요거잖아. 이게 VB지 0.7V. 그러니까 얘를 0.7로 바꿔도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전압분배 바이오스에서는 RC 저항이 여기 있는데 RE로 계산하잖아. 왜 그래? 그러니까 이쪽을 해석해야 되니까. 알겠죠? 실제 걸린 전압은 이쪽이니까. 그래서 IC, 즉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를 RE로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쪽은 콜렉터고 이쪽은 2m 쪽이니까 그러니까 근사를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알겠죠? 왜냐면 베이스에서 흐르는 전류나 콜렉터에서 흐르는 전류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쪽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쪽에 IB 즉 베이스 전류가 적기 때문에 콜렉터 쪽에서 흐르는 요 전류가 실제적으로 콜렉터 쪽에서 흐르는 요 전류가 실제적으로 2m 쪽에 흐르는 전류랑 근사화가 될 수 있다 그랬지. 자,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2m 쪽에 흐르는 전류야. 요거고 여기가 콜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야. 알았죠? 여러분, IE는 IB 플러스 IC인 건 알잖아. 근데 얘가 0.7V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니까 되게 작잖아. 그죠? 되게 작으니까 이렇게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I는 IC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알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저항도 그냥 RE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공식 설명했고 그 다음에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 자, 그래서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자기 바이오스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온도 변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직류 전류 증폭률 베타 DC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Q점을 잡아주는데 이제 컬렉터에 피드백을 줬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컬렉터 측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라고 그래.
요 귀환이라는 말이 피드백이야. 알겠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 이거는 이제 그 고정 바이오스 이 방식에 비해서는 안정되지만 입력 임피던스가 낮고, 그 입력 임피던스가 낮다는 말은 들어오는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저기 콜렉터와 에미터 간의 이 전압의 변화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 요게 흔들리는 단점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에 문제가 조금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이해가 안 갈까봐 한번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얘기 잠깐 들어봐봐요. 온도가 상승하면 증폭률은 증가하는데 그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얘가 동작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변의 온도에 의거해서, 그죠? 또 열이 나는 거에 의해서 소자가 증폭률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베이스와 이미터 간의 전압은 감소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 자체 회로에 의해서 증폭이 증가한 게 아니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증폭률의 증가는, 증폭이 증가했으니까 이 콜렉터 측의 전류도 증가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그 베이스랑 에미터 간에 요 전압이 감소하면, 그 전압이 감소하면 IB가 증가되죠. 그래서 IB가 또 증가되면 콜렉터 측의 전류가 증가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온도에 의한 특성이니까, 그래서 콜렉터 측이 증가한 만큼 RC 요 양단의 전압도 증가하게 돼.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증가하니까 콜렉터 측의 전압은 감소하게 되지. 자, 그래서 결국 요 RB 이 양단의 전압은 그 베이스 쪽에 흐르는 요 전류를 줄여서 콜렉터 측의 전류와 콜렉터 측의 전류와 베이스랑 이미터 간의 전압 VC의 변화를 막아서 안정한 Q점을 유지하는 이 부계환 회로가 된다. 그래서 부계환이라는 말은 이렇게 피드백이 됐다. 요런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IC고, 그죠? 여기가 IC고, 여기가 VB야, VCE야. 알았죠? 요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단, 진도 나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나가고 끊고요. 문제풀이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은 어떻게 돼? IB,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RB분의 VC, 그러니까 콜렉터 쪽에 걸린 요 전압 VC 빼기 VB가 된다. 그리고 따져보면 높이로 따지면 돼. 여기까지만 좀 자세하게 다시 또 설명하고, 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IB는 여기 흐르는 전류잖아. IB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I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RB는 맞아. 그지? 그 다음에, VC. 그러니까 VC.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VC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요 전압.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린 이 전압이 VC잖아. 응?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 요것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만 생각했을 때는,
그 베이스 쪽에 흐르는 요 전류는 RB분의 여기 요만큼의 높이. 그러니까 그 VC 빼기, 그러니까 여기가 VC죠. VC 빼기, 요거 빼기, 요 전압, VB, 요 전압이죠. 요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냥 높이 관계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VC, 그럼 콜렉터에 걸린 전압. 그럼 VB, 요거죠, 요거. 콜렉터와 이미터에 걸린 전압. VC는 어떻게 돼? 여기니까. 그럼 이번에는 요 높이로 생각해야지. 요 높이로. 자, 그러면 VC는 어떻게 돼? 여기 걸린 게 VCC지? 그러니까 전체에 걸린 거는 VCC니까 VCC 빼기 여기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이 V는 IR이니까 IC, RC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 빼기 이것만 빼주면 VC가 나오지. 됐죠? 이해 갔죠? 이 높이니까 여기 VCC가 요건데 전체 높이는 VCC인데 전체 에너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그 전압은 VCC인데 이 저항 여기에 걸린 그 전압은 ICRC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이 VRC지.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요만큼이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저항이라도 걸려 있으면 다시 식이 달라지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석하면 요 높이 요만큼, 그죠? 자, 요만큼이 V C2가 되지. 잠깐만. VC가 되지. 그죠? VC.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VC를 구하라고 그랬지? VC를 구하니까 전체 빼기 VRC지. 그러니까 ICRC지. VRC가 ICRC니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나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높이로 생각해. 그러면 금방 풀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베이스 바이어스입니다. 그럼 베이스 바이어스는 그, 회로가 간단하지만, 그 Q점이, 그러니까 DC 동작점이죠. 이 DC 동작점 Q점이 트랜지스터의 순방향 전류비와 온도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베타 DC, 즉 직류 전류 증폭률의 영향에 따라 트랜지스터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경우 망가질 경우도 있으니까 트랜지스터가 왜곡된 출력을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그 바이오스를 공부하는데 이제 최소한 그 종류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 왜 베이스 바이오스일까요? 이게 베이스 바이오스인 이유는 베이스지. 여기가 트랜지스터의 베이스가 여기고 바로 이쪽 VCC랑 연결됐기 때문에 베이스 바이오스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갈까요? 잠깐. 그럼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는 당연히 어떻게 돼? 컬렉터니까 이렇게 되면 베이스 귀환인데 여기서 요렇게 연결되면 베이스 귀환인데 컬렉터에서 연결됐죠?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 컬렉터에서 됐다. 그래서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제가 전압 분배 바이오스,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 또 뭐 이렇게 베이스 귀환 바이오스 이런 거를 회로를 시험에다 내면 여러분들은 이 종류를 보고 답을 뭐 베이스 바이오스 이렇게 맞춰줘야 돼.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베이스 귀환 바이오스가 맞죠? VCC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왔으면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고 얘는 베이스 바이오스고 됐죠? 자, 그럼 공식은 당연히 어떻게 돼? IC는 증폭률 곱하기
증폭률 곱하기 IB잖아. 원래 이게 IB지? IB 베이스 전류니까. 그죠? 여기가 IB인데, 이제 이게 IB지? 그럼 IB만 구하면 어떻게 돼? I는 R분의 V니까. I는 R분의 V니까, RB분의 VCC 빼기 VB가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VC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전체 VCC 빼기 요거. 됐죠? VC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근데 밑에 저항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확장이 가능하죠? 전체 높이 따져봐. 그럼 VCC 걸렸죠? 그러니까 VCC 빼기 여기 걸린 전압. ICRC죠. V, 그러니까 여기가 VRC잖아. RC에 걸린 전압. 그죠? 그러니까 전체 빼기 VC는 전체 빼기 여기 걸린 전압.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끝났어요. 그럼 여기. 자, 그 다음에 2m 바이오스. 2m 바이오스는 특징이 양과 음의 양전원을 쓴다고. 이렇게 양전원을. 알겠죠? 양전원을 써. 요게 특징이죠. 그래서 2m 바이오스는 양전원을 쓰는 게 특징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m 바이오스인데 왜 2m 바이오스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은 접지루가 있잖아. 그죠? 이쪽은 접지루가 있고 이쪽은 콜렉터잖아. 그러니까 이 베이스랑 2m 여기 전압이 중요한데 이쪽이 이제 저기 양전원을 쓰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 쪽에 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더 편하긴 한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전원을 걸었지? 플러스 VCC 마이너스 VEE 이렇게 양전원을 걸었으니까 그라운드는 어디 있어? 당연히 베이스 쪽에서 걸어야지. 양전원을 거니까 콜렉터 쪽 2m 쪽에 양전원을 거니까 그라운드는 당연히 베이스 쪽에서 걸리게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 베이스와 2m 간의 요 전압을 걸어주는 게 2m 쪽이지. 2m 쪽에 걸린 전압이니까. 알았죠? 그죠? 2m 쪽에 걸린 전압으로 베이스랑 2m의 요 전압, 여기 VB를 결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2m 귀함 바이어스, 그러니까 2m 바이어스라고 한다고. 아셨죠? 이해가지? 양전원을 쓰는 이상 베이스가 그라운드니까 2m 쪽의 전압으로 베이스랑 2m의 요 전압을 결정해 줘야 되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래서 베이스 2m 간 전압 변동에 의해서 전압 변동에 대한 안정도가 비교적 높은 바이오스 방법이다. 자,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공식은 그래서 이제 콜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2m랑 봤을 때, 그죠? 이때 이제 베이스 쪽이 워낙 작으니까 서로 이렇게 근사화 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IC, IE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뭐야, 이미 저기 요거는 직류 교류 해석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해도 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서 설명을 이해를 해 보시고요. 자, 그럼 2m 쪽에 흐르는 전류 I, 이게 2m 쪽에 흐르는 전류죠. I는 어떻게 돼? I는 R분의 V잖아. I는 R분의 V니까 R이분의 VEE 요거 요전압 빼기 VB이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데 R이 저항이 그 베타 DC분의 RB보다 대단히 크다. 이렇게 되면 요렇게도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표현됐고, 지금 저장이 돼서 이런가 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대단히 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E가 VB보다 대단히 크면 또 요렇게 간단히 요렇게 IE 2m 쪽에 흐르는 전류는 또 R2분의 VE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VC는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요 전압이죠. 그죠? 자, 요 전압이니까 전체 여기 VCC 얘가 전체죠. 그러니까 높이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VCC 플러스 VE 빼기 여기 걸린 전압 빼기 여기 걸린 전압이죠. 그러니까 요 전압 더한 거에 이 전압 여기 RC 저항에 걸린 전압하고 R이 저항에 걸린 전압을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VC는 이렇게 나온다. VC는 요만큼의 VC 콜렉터와 이미터 간의 전압이니까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스 회로 4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압 분배 바이오스, 그 다음에 이미터 귀환 바이오스, 컬렉터 귀환 바이오스, 그 다음에 베이스 바이오스 이렇게 다 설명을 마쳤어요. 자, 그럼 이제 3장 들어갑니다. 자, 3장은 이제 소신호 증폭기죠. 그래서 소신호 증폭기의 개념 말씀드리고 커먼 이미터, 커먼 콜렉터, 커먼 베이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체 커먼이 뭐냐? 커먼이. 그러면 커먼부터 설명드리면 커먼이라는 말은 이제 접지를 의미해. 우리가 테스트하기 같은 거 보면 커먼 단자라고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인데 마이너스 단자인데 커먼 단자라고 쓰여 있잖아. 그래서 커먼이라는 말은 이제 교류 신호에 대한 접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 전자에서는 커먼이라는 말은 공통 단자를 의미해. 그래서 여러 선들이 한 곳에서 만나는 특히 접지, 접지로 그러니까 모든 회로는 다 접지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접지, 그러니까 VCC 빼고 이렇게 다 접지가 있거든. 근데 회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말이 이렇게 돼 있지. 전부 다 접지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접지가. 그죠? 그러니까 공통단자 맞죠? 그러면?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접지 쪽은 다 공통단자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커먼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지 단자들이 공통으로 연결된다. 이게 커먼의 의미야. 그래서 직류신호 위에 소신호인 교류신호가 증폭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DC 바이오스에 의한 동작점 Q가 결정되고, 입력되는 소신호, 이건 교류신호죠. 교류신호는 동작점 Q점을 중심으로 증폭이 된다. 그래서 소신호 증폭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바이오스는 순수한 직류 동작이고, 바이오스의 목적은 교류 입력 신호에 따라 전류와 전압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도록 Q점을 설정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바이오스는 순수하게 직류 전압에 의한 동작이 맞죠. DC 바이오스니까. 근데 이 바이오스 자체가 이제 교류 신호, 그러니까 바이오스의 목적은 교류 신호의 전압 변화에 따라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동작점을 설정하는 거잖아. 이 전압의 변동이 왜곡 없이 교류 신호인 소신호가 다 증폭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냥 빼지, 여기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트랜지스터의 바이오스 자체는 직류전압인데 그게 증폭되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지웠어요. 자, 그래서 통신 시스템이나 전자 시스템의 신호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증폭을 해야 되고 작은 교류 신호를 취급하기 위해서 설계된 증폭기를 소신호 증폭기라고 해. 그래서 커먼 콜렉터,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그래서 CC, CB, CE 이렇게 됐다. 이런 증폭기는 DC 바이오스에서 설정된 동작점, 바로 Q점이야. 이게 Q점. 자, Q점에 입력되는 그 인가되는 교류 신호가 중첩돼서 증폭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중첩의 정리를 이용한다. 이게 이제 중첩의 정리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DC 해석하고 AC 해석을 두 개를 같이 한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왜? 잠깐, 왜 이러지? 자, 여러분, 왜 그래? DC 해석 플러스 AC 해석, 그래서 중첩의 원리라고. 왜? 직류 전압 위에 교류가 떠서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Q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DC 해석 플러스 AC 해석을 각각 해줘야 돼. 그래서 중첩의 정리를 이용한다고. 자, 됐죠? 그래서 교류 신호는 인가 전압이 아니라고, 입력 신호라고. 우리가 증폭해야 되는 입력 신호가 교류 신호인 거야. 아셨죠?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직류랑 교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직류는 괜찮은데 교류는 트랜지스터 입장에서는 그 베이스 쪽에 들어간 거랑 이미터, 콜렉터 쪽 이걸 각각을 교류 동작을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동작 상태를 H 파라미터랑 R 파라미터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H 파라미터는 I는 인풋이지. R은 전압 귀환비를 의미하고, F는 순방향 전류 이득을 의미해. 그리고 HO는 출력 어드미턴스, 즉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 이런 의미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소신호 증폭기 이 세 개에서 H 파라미터는 그럼 이게 소문자 쓰는 이유가 뭐야? 지금 교류 해석이니까 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 아셨죠? 그래서 이때 H 파라미터는 공통 베이스, 공통 이미터, 공통 컬렉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자, 이 개념이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R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뭐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릭체로 그 R에 이렇게 프라임을 붙이면은 이런 것들은 트랜지스터의 내부 저항을 의미해. 근데 교류 해석이야. 그래서 R이 프라임 그러면 교류 이미터 저항이고 RB 프라임 그러면 교류 베이스 저항이 되고 RC 프라임 하면 교류 컬렉터 저항이 돼. 응? 근데 이제 우리가 RE 프라임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25mV 플러스 나누기 IE가 돼. 알겠죠? 그래서 25mV는 어디서 나왔나요? 그러지 말고 얘는 트랜지스터를 설계할 때 25mV가 2m 저항의 그러니까 저 2m 쪽에 흐르는 전압으로 그렇게 내부 전압으로 되어 있는 거야. R이 프라임 그러면 말만 어렵지. I는 R분의 V잖아. 그죠? I는 R분의 V니까 R로 보면 V 나누기 전류가 되지. 전압 나누기 전류가 R이니까. 그죠? 근데 이건 2m 트랜지스터의 이쪽 2m 쪽에 이쪽이죠. 2m 쪽에 내부 저항이라고. 이쪽 내부 교류 저항. 내부 교류 저항을 RE 프라임이라고 적고 25mV는 정해진 값이야. 알겠죠?
얘는. 그래서 RE 프라임은 온도 우정성이 있기 때문에 20도씨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설정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H 파라미터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R 파라미터의 연관성은 교류 전류비, 그러면 알파 A씨와 교류 교류 전류 증폭률, 여기에 대해서는 ADC는 HFB가 되고요. 베타 AC는 HFE가 돼요. 그래서 이 두 파라미터 간의 관련성을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HFE는 아까 위에서 봤던 요거죠. HFE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FB는 베이스 쪽이겠죠. HFB 어디 갔지? 여기 있죠. 그럼 공통 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H 파라미터와 R 파라미터의 관계를 그냥 수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야, 그냥 소개. 자, 야,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한 거야, 지금 사실. 그러면 공통 이미터 증폭비. 그러면 제가 얘도 다음에로는 커먼 콜렉터냐, 커먼 베이스냐, 커먼 이미터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회로를 보고 맞춰주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공통 이미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미터 단자가 그라운드로 간다는 얘기죠. 공통 이미터라는 말은 회로들이 2m 단자가 일단은 뭐야 그라운드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 2m라고 한다고. 공통이란 말이 우리 전기전자에서는 공통 단자는 다 접지밖에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면 반대쪽 또는 그라운드 쪽을 공통 단자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커먼 2m 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먼 2m 증폭기라고 그래. 2m가 여기가 접지에 가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간단해 이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통 2m 회로인데 C 회로인데, 자, 그러면 내 말 잠깐 들어봐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공통 2m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2m 단자가 접지니까 당연히 입력은 베이스지. 입력은 베이스고 출력은 콜렉터야지. 이해 갑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콜렉터야. 그래서 지금은 공통 2m를 공부하지만 공통 에미터, 공통 베이스, 이걸 입력과 출력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실습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학생들이 이거 각각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습을 하다가 분명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알려주는데도 그 공통 이미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베이스 단위고 출력이 컬렉터 단위다. 이거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출력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고 신호가 증폭이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경험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요런 거, 그러면 제가 또 요런 거, 이런 관계도 한번 물어볼게요. 입력이 어디고 출력이 어디고 이런 거. 알았죠?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시험에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동영상 그 용량이 자꾸 증가해서 지금 끊기보다는 오늘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빨리 진행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게 MPN이죠. MPN 트랜지스터니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신호가 요렇게 들어가면 얘는 반전돼서 이렇게 나온다. 180도. 그래서 위상차가 180도 차이가 나. 아셨죠? 그리고 이런 거는 입력 콘덴서라고도 하지만 커플링, 연결 콘덴서니까 커플링 콘덴서. 얘도 커플링 콘덴서지. 그리고 이런 건 바이패스. 왜냐면 2m 쪽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만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주면 얘는 바이패스 시켰잖아. 바이패스.
이런 건 바이패스 콘센트라고 그래. 자, 그럼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고, 자, 그래서 그 공통 이미터 구조의 이 트랜지스터로 트랜지스터는 정해진 거고, 이런 식으로 회로를 꾸미면, 공통 이미터로 꾸미면, 그, 가장 높은 전압, 전류 이득을 갖는 증폭기가 돼. 그러니까 다른 커먼 베이스나 커먼 그 콜렉터와는 다르게. 그리고 이 회로는 음성 주파수에서 그 고주파까지, 그 많은 증폭기의 기초가 되는 그런 회로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이거 다 설명했고, 방금. 자, 됐어요. 그러면 공통 2m 증폭기의 해석을 보면, 그, 이건 설명은 다 됐으니까. 자, 그래서 공통 2m니까 2m가 접지단자로 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콜렉터가 되고, 됐죠? 자, 그럼 여긴 다 됐어. 뭐, 180도 위상차 갖는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교류 전류 증폭률은 170이다. 170배다. 170배로 맞춰져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게 커먼 에미터 증폭기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해석을 위해서 이제 여기 직류 바이어스도 걸어주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에 그 직류도 걸어주고 뭐 여기 교류를 여기 직류 전압을 걸어줘야 되잖아. VCC.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이게 커먼 에미터인데 회로를 해석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저항치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드렸어. 알겠죠? 요걸 했고 이걸 이제 피스파이스에서 모의 시험을 위한 회로를 이렇게 했고 직류 해석할 거고 그 다음에 교류 해석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중첩 원리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나는 공식만 이렇게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은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까봐 이렇게 저항값을 넣어드렸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한 번씩 계산을 해 봐야지. 아셨죠? 이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만든 자료니까 제가 그 저자로 참여했던 책은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료는 드리고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C 진폭기 회로고 회로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저기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교류 신호 요게 들어가서 뜨는 거죠. 요게 직류 위에 얘가 들어가서 증폭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요 회로 해석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놨고, 똑같아. 6kg야. 이거 여기 잘 안 보일까봐. 6kg. 똑같은 회로입니다, 이거. 자, 그럼 DC 해석을 해봐. 그러면, 캐패시터의 리액턴스가 주파수가 0일 경우에는 무한대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한참 앞에서 배웠지. 콘덴서의 리액턴스니까 XC잖아.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잖아. 그러니까 2파이 F C분의 1이잖아. 근데 주파수가 0이니까 무한대가 되지. 맞지? 네, 그래서 주파수가 0일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DC란 말은 직류잖아. 직류 전압이 이렇게 나가니까 주파수가 없지. 그러니까 0이라고. F는 0이 되지. 그러니까 리액턴스는 무한대가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DC 콘덴서들을, 이 캐패시터가 콘덴서잖아. 그래서 위에 회로, 아까 방금 위에서 봤던 그 회로에서 콘덴서 쪽은 전부 다 잘라내야 돼. DC 해석이니까. 직류 해석이니까. 응?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직류 해석이니까 콘덴서는 다 잘라내세요. 이러면 그래도 이해가 갔겠지. 그러나 왜 잘라내? DC 해석이니까 주파수가 0이니까. 그러니까 그 리액턴스가 무한대니까 저항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고. 어차피 직류 해석할 때. 그리고 입력 신호는 당연히 교류지. 얘를 증폭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잘라내면 요렇게만 남죠? 요렇게. 이게 DC 등가 회로입니다. 자,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회로랑 똑같은 게 이거고 이 회로랑 똑같은 게 이거야. 피스파이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다고. 자, 이래서 VB는, 그럼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회로들은 베이스 쪽에 걸린 전압은 자, 베이스 쪽에 걸린 VB는 어떻게 돼요? 이걸로 해석하자. 여기 베이스에 걸린 전압 V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R1 더하기 R2분의 R2죠. 그래서 VB는 R1 더하기 R2분의 R2다. 그리고 VCC를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고 이거 기호가 틀리잖아요 이러지 말고 사실은 여기 앞에 있잖아 요거라고. 요거 R1 더하기 R2분의 R2 요걸 보던지. 아셨죠? 어? 자,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니까. 자, 그럼 VE는 어떻게 돼? 그 2m 쪽은 VB 빼기 VB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IC랑 IE는 근사화 되니까 IE에서 해석하면 R2분의 VE가 되죠. 왜? I는 R분의 V니까. 그리고 VC는 VCC 빼기 I, 저항이 두 개니까 이쪽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 빼야 VCC 빼야 전체 VCC에서 이걸 빼면 되지. 그리고 차단 전압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렸을 때 직류 동작점을 그렸을 때 그 이쪽이 IC 부분이고 컬렉터 쪽 전류고 이쪽이 VC이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차단 전압은 말이 여기가 차단이잖아. 그렇지만 그러니까 VC 자체가 VCC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12V가 걸렸기 때문에 차단 전압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회로 보면 돼. 12V 걸려 있어. 차단 전압은 VCC가 되고, 포화 전류는 이게 포화 전류잖아. 이쪽이 세츄레이션이니까 I는 R분의 V지. 그러니까 IC는 저항이 RC랑 RE가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RC 더하기 RE분의 VCC, 전체 걸린 전압은 VCC니까. 이래서 포화 전류는 7.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mA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VC랑 VCC가 같으니까 여기는 12V가 되는 거고. 여기가. 자,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교류 해석. 그러면 콘덴서의 리액턴스는 입력의 동작 주파수 범위에서는 무시할 정도로 매우 작다. 그러면 이제 교류 해석에서는 커패시터를 단락하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원래 아까 그 앞에 이 콘덴서 회로인데 여기서 이 신호원이 신호원이 10mA 10mV라고. 그러니까 0.001V거든. 그러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콘덴서가 있어야 신호가 넘어가는 건 사실인데, 이때도 너무 작은 신호가 증폭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도 다 쇼트 된 걸로 봐. 이때는 단락이야. 삭제가 아니라 연결됐다는 개념이야. 이렇게 연결돼 버렸어. 이렇게 연결이.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지 책은. 알았죠?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교류 신호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콘덴서가 있는데 1000분의 1볼트의 신호를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상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쇼트가 난 걸로 봐야지. 그러니까 콘덴서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자리는 콘덴서만 없애주고 연결해버리면 돼. 이렇게 콘덴서만 지우고 연결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회로가. 자, 이게 교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소신호 교류 등가 모델을 만들면은 소신호가 들어와서 저기 이 소스 전류지, 이게 이게 소스 들어와서 그 입력 쪽에서 바라본 저항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저항 요거고, 그러면 RE 프라임은 2m 쪽의 교류 저항이지. 2m 쪽의 교류 저항이고, IB가 들어가서 IB 곱하기 베타 AC로 교류니까 이게 증폭이 되고,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요거 좀 알고 있어봐. 이게 RL이지만 이게 말이 RL이지. 그러니까 부하 저항이잖아. 왜냐면 L이 노드의 약자거든. 부하. 그럼 부하가 뭐야? 전기를 소모하는 주체지. 전기를 소모하는 주체를 부하라고 그래. 즉 우리가 RL이라고 적었지만 이게 선풍기면 선풍기가 동작할 거고, 스피커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거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가전제품을 의미하는 거야. 전기를 소모하는 주체 가전제품이면 가전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알겠죠? 그걸 저항으로 표시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RL이 중요한 게 아니라 RCC까지가 중요한 거지. 얘는 전기를 소모하는 주체니까 보통 RCC까지 해석을 하지. 이렇게. 내 말 이해 가죠? 왜냐면 뒤에 공식을 보면 RCC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저항은 해석을 안 할까? 그러지 말라고. 얘는 전기를 소모하는 주체니까 선풍기, 전축, 뭐 스피커 이런 게 연결되는 이거,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란 뜻이야 이게. 알았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인 거야. RL은 RCC까지만 그래서 해석을 해야지. RL은 전기를 소모하는 주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개념은. 자, 그래서 그 베이스 쪽에서 그 바라본 저항 R베이스는 당연히 R이니까 IB분의 VB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VB는 베이스 쪽에 이 걸린 전압은 어떻게 돼? 교류 해석이니까 V는 IR이지. V는 IR이니까 2m 쪽에 흐르는 전류랑 저기 RE 프라임이 되지. 그죠? 2m,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내부에 2m 쪽에 그 교류 저항. 됐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RE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저기 틀렸네 지금. 저기 그러니까 IE가 IC로도 근사화 되니까 얘가 IC가 되어야죠. 틀렸네. 자, 고쳤어요. 그러면 RE 프라임 IE는 RE 프라임 IC, IE가 IC랑 근사화가 되니까 전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럼 IC 입장에서는 뭐야? 입력, 이것도 틀렸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어, 베이스 쪽에 들어온 전류를 증폭해야 IC잖아. IC는 베타 AC IB니까. 아셨죠? 그러면 IB가 약분되네. 예, 그래서 베타 AC RE 프라임 요렇게 이렇게 수식을 얻어내면 돼. 그리고 입력 쪽 R인 입력 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어떻게 되죠? R1, R2, R 베이스가 그죠? 이게 전부 다 그 병렬이지? 예, 그러니까 병렬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RE 프라임을 계산할 때는 25mV는 정해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R 베이스는 그 베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RE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출력 저항은 그 출력에서 봤을 때는 RCC랑 RL이 병렬이죠.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 RCC 플러스 RL 분의 RCC, RL 이게 병렬 계산하는 거잖아. 아셨죠? 그 다음에 전압 이득 말이 전압 이득이지 개인이고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이게 전압 증폭률이죠. 그래서 입력 전압분의 출력 증폭률을 그러니까 AV는 앰플리파이어 볼테지의 약자잖아. 앰플리파이어 볼테지 그러니까 전압 증폭률이란 뜻이지. 입력분의 출력이지 뭐가 전압 증폭률이니까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그 다음에 요것도 따져보시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그 공통 2m에서 중요한 것은 전압이 반전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출력 전압이 자, 요 정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m 회로 인데 이게 수압핑 공통 2m 증폭기가 있어. 그래서 이건 증폭률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왜 스와핑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그 2m 교류 저항이 있었잖아. RE 프라임이 소문자 RE 프라임이 있었는데 얘가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저기 트랜지스터의 이 증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안정이 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회로랑 봐봐. 보세요. 앞에 있는 회로를 보면 요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RE가 요거잖아요. 그죠? 어. 하나만 있었다고 지금. 근데 얘를 하나 더 다는 거야. 왜? 자, 다시 내립니다. 자, 이렇게. RE가 하나만 있었지. 근데 RE1, RE2 하나를 더 달았어. 근데 왜 스와핑 공통 2m 증폭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RE 프라임 이 2m 쪽에 그 교류 저항인 RE 프라임이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전압이득 증폭 같은 게 안정화가 되지 않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스와핑 저항이거든. 그래서 스와핑 저항을 단다고. 그럼 왜 스와핑이야? 여러분, 스와핑이라는 말은 1대1로 교환하다 이런 뜻이잖아. 교환하다 이 말이지. 교환하다는 뜻이 수압인데 이 스와핑 저항을 다는데 이 똑같은 저항을 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1대1이 되지. 그죠? 여기가 1이면 얘도 1이 될 거 아니야. 저항값이 똑같으니까 여기 걸린 2m의 전압은 1대1이지. 알겠죠? 그래서 그 스와핑 저항 그 RE1 이것을 똑같은 저항값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온도에 민감한 교류 저항인 2m 쪽의 교류 저항인 소문자 RE 프라임을 언제나 1대1로 증폭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요렇게 해주는 게 이제
스와핑 방식의 공통 2m 회로라고. 그래서 온도 영향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 쓰는 회로예요. 그래서 요 교류 RE 프라임이 안정화되게 하는 거야. 외란에 대해서. 자, 그 정도 설명드렸고, 자, 그럼 이제 요걸로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공통 2m C 증폭계 요약은 입력이 당연히 공통 2m니까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콜렉터야. 그리고 NPN이니까 NPN 트랜지스터니까 위상이 반전된다. 그래서 이런 파형이 들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증폭돼서 나온다. 그 다음에 교류 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저기 뭐야 이거를 입력 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교류 입장에서는 베타 AC 곱하기 RE 프라임이 되고, 직류 입장에서는 베타 DC, 직류 전류 증폭률, 얘는 직류 전류 증폭률이고 얘는 교류 전류 증폭률이야. 그리고 얘는 내부 저항, 교류 내부 저항으로 표시해야 되고, 얘는 직류 저항, 이 R이 자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R 아웃은 뭐야? 출력 저항은 RC가 되어버리는 거고, 출력 저항은 RC가 맞죠? 그리고 전압 이득은 RE 프라임 분의 RC, 이렇게도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와핑. 아까 내가 여기 스와핑이 하나 더 있을 경우, RE1, RE2가 됐을 때는 이게 RE1이니까 이거 분의 RC가 돼. 알았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 전류 증폭률은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니까 I 인분의 콜렉터 측의 전류가 되고, 전체 전압 이득은 A, 그러니까 얘는 입력 그러니까 V 소스가 여기 직류 전류가 걸리잖아. 그러니까 VS분의 베이스 쪽에 걸린 전류의 전압 증폭률,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전력 이득을 말할 때는 P는 VI잖아. 그러니까 전력으로 말할 때는 파워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즉 전압 증폭률 곱하기 전류 증폭률, 전압 증폭률 곱하기 전류 증폭률이 전력 이득이 되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부터는 이거는 커먼 콜렉터인데 간단히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커먼 콜렉터면 무슨 뜻이야? 컬렉터 측이 접지로 가는 거지. 컬렉터 측이 접지로 다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컬렉터가 접지로 갔으니까 당연히 입력은 베이스지. 그죠? 입력은 베이스인데 출력은 2m지. 내 말 이해 갔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공통 콜렉터라는 말은 콜렉터 측이 접지로 갔으니까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은 2m일 거 아니야.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서 여기 요거 출력 임피던스가 낮잖아. 그래서 출력 임피던스가 낮고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독특한 회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OP앰프 공부할 때 입력 임피던스는 대단히 높고 출력 임피던스는 대단히 낮다. 이게 버퍼지, 버퍼. 이게 버퍼잖아. 그죠? 그래서 공통 콜렉터는 이 출력 자체가 2m를 추종하잖아. 그래서 2m 팔로우라고도 해. 2m를 추종하니까 2m 팔로워. 그래서 2m 팔로워 회로라고 한다.
그래서 버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배밖에 증폭이 안 돼. 그럼 이런 트랜지스터 회로를 왜 쓰지? 트랜지스터 갖다가 이렇게 꾸미면은 커먼 콜렉터로 꾸미면은 1넣으면 1 나오는데 바로 그 버퍼로 쓰는 거야. 입력 임피던스는 대단히 높고 출력 임피던스는 대단히 낮게 이런 회로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해석은 이제 앞에서 해줬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요약만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 베이스고 출력은 2m다. 왜? 컬렉터가 접지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 컬렉터가 접지로 갔기 때문에 그 여기는 컬렉터가 접지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2m다. 당연히 위상은 동상이고, 아까 내가 MPN에서는 반전된다 이랬잖아. 그건 커먼 2m 회로에서만. 커먼 2m 회로에서만 반전이 돼. 커먼 콜렉터에서는 동상이야. 그리고 입력단에서 바라본 저항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류 해석을 할 때는 베타 AC, 즉 교류 전류 증폭률 곱하기 이쪽에 그 2m 저항의 내부 교류 저항 더하기 R2가 되지. 그죠? R이. 근데 교류니까 이렇게 소문자를 쓴 것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출력 저항은 베타 A분의 R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체 이 RS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여기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응? 회로를 봐요. 그러면, 어, 자, 그, RS는 입력 전원의 내부 저항을 말하거든? 근데 여기에 설명이 없네? 그, 여러분, RS는 입력 전원의 내부 저항을 말해.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입력 전원의 내부 저항. 자, 자, RS는 입력 전원의 내부 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구나. 이게 설명이 다 돼 있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RS 어디서 나타났지? 이러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전압이득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는 증폭률이 1이다 그랬죠? 그래서 2m 팔로우라고 한다고. 출력 자체가 2m를 추정하잖아. 2m를 따라가니까, 출력이 2m를 따라가니까. 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한 배 증폭이니까, 그러니까 전류 증폭률은 당연히 교류 전류 증폭률 그 자체가 되지. 그죠? 한 배 증폭이니까. 그래서 얘를 버퍼로 사용한다고, 버퍼로. 자, 공통 베이스 증폭기. 자, 공통 베이스는 뭐야? 베이스가 접지로 가는 거지, 베이스가. 베이스가 접지로 가다 보니까 입력은 어디를 넣어야 돼? 베이스가 접지인데 베이스에다가 입력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2m에다가 넣어서 콜렉터에서 받는 거야. 2m에다가 입력 신호를 넣어서 소신호를 여기다 넣어서 직류 바이어스는 걸고 소신호를 여기다 걸고 출력은 콜렉터에서 받는 거지. 이게 그 공통 베이스 증폭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통 2m 회로랑 거의 다 비슷하고 단지 베이스가 입력 신호가 베이스가 아니라 저기 2m에 연결된 게 요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기호를 그린다면
신호니까 요렇게 그리면 되지. 요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사인바 그린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면 입력이 여기다는 얘기잖아. 아셨죠? 자 그러면 그러면 요렇게 됐고, 자 넘깁니다. 쭉. 자 그럼 이해로지? 그럼 공통 베이스 회로야. 그러면 입력은 잠깐만, 입력은 2m지. 출력은 컬렉터. 그죠? 입력은 2m고 출력은 콘덴 저기 V인이 2m잖아. 입력은 2m고 출력은 컬렉터다. 위상은 당연히 동상이고, 그리고 입력 저항 R는 교류 2m 쪽에 교류 내부 저항 R이 이거랑 같다. 그리고 출력 저항 R 아웃 자체가 RC가 되는 거고, 그러면 RL은 왜 해석 안 했나요? 그러지 말고 RL은 선풍기든 뭐 가전제품이든 오디오든 이런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전압이득은 RE분의 RC 이렇게 근사화를 해도 돼. 그럼 몇 배 증폭이냐? 그러니까 내부 저항 교류 내부 저항분의 요거 이렇게 나눠주면 몇 배 증폭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체 전류 이득은 1이다. 그리고 전력 이득은 AP는 AV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는 자, 그래서 전체 전류이득 AI는 2m분의 콜렉터 전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IC나 I가 서로 거의 근사화 됐으니까 0.95에서 그러니까 0.99 정도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1이라고 0.99 정도니까. 그래서 2m 쪽의 전류 이쪽 2m 쪽의 전류분의 컬렉터 쪽의 전류 이렇게 나눠주면 전류 증폭률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1에 근접한 거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커먼 에미터, 커먼 콜렉터, 커먼 베이스를 정리해드리면 커먼 이미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렇게 회로도 같이 넣어드렸어. 그리고 요거 공통 이미터에서는 NPN 트랜지스터를 쓸 경우에 이렇게 180도 반전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커먼 에미터는 입력이 베이스고, 그러니까 이미터가 공통 단자니까 베이스가 입력이고 콜렉터가 출력이고, 커먼 콜렉터는 콜렉터가 공통 단자니까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이미터고. 됐죠? 커먼 베이스는 베이스가 공통 단자니까 입력이 이미터고 출력이 콜렉터다. 자, 됐죠? 그리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구구절절에 막 써 있었던 거야, 책에. 전압이득이 가장 높을 때는 공통 베이스를 쓰는 거고, 전류이득, 또 전력이득, 이런 개념들이 있다. 자, 됐죠? 그래서 공통 이미터 증폭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증폭회로고요. 커먼 콜렉터는 아까 완충기로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통 베이스는 고주파, 방송이나 이런 고주파에서 증폭기를 쓸 때는 공통 베이스를 쓴다, 이런 얘기야. 자, 사용 목적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또 푸는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